84 같은 경우가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변경을 통해서 84가 들어왔다. 분양가가 9억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에이, 뭐 수익률 줄인다고 뭐 많이 분양가 줄어들겠어요. 30%, 17%, 24%, 21%. SH 내곡지구 개발이익 1조 3천억. 자, 목표의 5배. 자, 둔촌주공 1순위, 2순위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자,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분양가 인상의 원인으로는 공시지가 보고 건축비 보고 그다음에 인근 시세를 참조한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인근 시세, 대세 하락기가 접어든다면 분양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으로 회귀를 하겠다. 보유세 공시가격 떨어진다. 자, 그래서 23년도 공시가가 올해보다 낮고 2020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책정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면 그거에 맞춰서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분양가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하락의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어야 된다. 주변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분양가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등의 악재, 그다음에 하락 전에 이슈 단지가 꼭 있습니다. 그 이슈 단지가 무순위, 미분양, 경쟁률 저조의 시그널을 보일 때 분양가 하락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슈 단지가 뭐였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인덕원 자이를 들 수 있겠죠. 자, 인덕원 자이 SK뷰 같은 경우는 22년 9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552가구 모집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5.6대 1의 경쟁률. 요 정도면 괜찮은 건가 하는 찰나에 실질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552가구 중에 14가구만 청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참사가 벌어진 거죠. 자, 무순위 줍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6가구밖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무순위가 미달랐다 그러면 자, 선착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 분양 중으로 지금 현재 전찬리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둔촌주공 분양이 있었죠. 자, 며칠 전에 특별 공급을 했는데 3.28대 1, 일부 타입은 미분양이 났고요. 자, 1, 2순위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기타 지역까지 모집을 해서 총 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해서 상당히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차이로 분양을 했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4.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자, 일부 타입 49 E 타입 같은 경우는 자, 11세대 뽑는데 10명을 지원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났습니다. 요 사실을 알고 있는 향후 분양 단지들은 이제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분양가 하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2월에 주요 분양 단지들은 자, 4군데가 있는데 자, 최근 미계약 미분양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같은 강동구이긴 한데 둔촌주공은 3,829만 원,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2,946만 원 해가지고 자, 물론 입지나 규모나 상당히 다릅니다. 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둔촌동역, 둔촌오륜역에 완전히 껴있는 12,000세대 규모의 엄청난 단지이지만 그거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 1299세대이고 자, 역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동등상에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 분양가가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단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으로 간다면 마포 더 클래시가 분양을 기다리지만 자, 요거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요거는 약간 좀 배짱을 좀 부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분양 가구 수도 적고요. 자, 요거는 내년 2월 달에 자, 입주를 해야 되는 후분양 단지라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사비 등등의 자, 물가 오름세를 상당히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은평구 역천동의 센트로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의 상당
상당한 눈치를 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역촌 1구역이라고 하죠. 12월 2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1월 18일 날 1차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12월 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거야. 갑자기 11월 29일 날 또 일정을 2차 변경을 했죠. 미안해, 우리는 12월 16일 날 할 거야 라고 해서 12월 2일, 9일, 16일로 계속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연기가 됐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둔촌주공 청약 일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둔촌주공은 일단 11월 25일 날 분양 공고가 떴고요. 특콩에서 2순위까지 12월 5일에서 8일까지 모집을 했죠. 당첨자 발표는 앞으로 12월 15일 날 할 건데요. 기존의 모집 공고를 떴다면 둔촌주공의 경쟁률, 특공과 일반의 경쟁률을 못 보고 분양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인가요? 1차 변경을 했는데, 자, 1차 변경을 하게 된다면 특공과 2순위까지의 경쟁률은 보지만 그 다음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하려는 건가요? 당첨자 발표 다음날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연기하겠다고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1차 변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존에는 5구에서 7공까지만 장애인 특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변경된 걸 보니까 84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걸 알 수 있네요. 특별 공급은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84 같은 경우가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변경을 통해서 84가 들어왔다. 분양가가 9억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 시점에 분양가는 조정이 됐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일주일 더 연기가 됐다. 자, 그리고 2차 변경 안내문에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최종 확정. 둔촌주공 특공 1순위, 2순위 결과를 다 보고 나서 분양가는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신기하게도 역천 1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향후 분양가는 무조건 하락하는 걸까요? 자,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여야 된다. 대세 상승기에는 분양가가 하락이 쉽지 않다. 주변 시세는 상승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하락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대세 하락기가 맞는가? 자, 맞죠? 왜냐면 매매 가격 지수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 지수. 자,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을 한번 늘려본다면 기존에는 없던 이러한 대세 하락기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상승도 많이 했지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세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등 아니면 전쟁, 경제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요인의 악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락 전에 이슈 단지, SK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슈 단지가 먼저 미분양, 무순위, 경쟁률 저조로 인한 시그널로 인해서 그 단지의 눈치를 보고서 점차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공공분양 분양가도 하락할 수 있을까요? 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한준 LH 사장이 분양가 인하 위에 신도시 가처분 면적을 확대한다. 디테일하게 상업 용지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인다. 주거용 땅을 많이 확보하고 높게 짓겠다. 가처분 면적을 늘린다. 많이 팔겠다. 누구한테? 민간에게. 자, 그리고 토지 보상을 대토로, 대체 토지로 해서 보상금을 줄여서 조성호가를 낮춘 다음에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서울 지역의 공공분양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공사 그 수익률을 줄인다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자, SH가 주택을 짓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오금 항동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 수익률이 33%, 36%, 16%, 23%, 강동구 고덕광일은 35%, 자, 송파구 오금은 33%, 세곡은 23% 해가지고 20%, 30%. 자, 공공의 성격을 띤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먹고 수익률을 줄인다면 분양가를 줄일 수 있겠구나. 에이, 수익률 줄인다고 많이 분양가 줄어들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해서 30%, 17%, 24%, 21%, 9.9%, 2.0%. SH 내곡지구 개발이익 1조 3천억. 자, 목표의 5배. 자, 요런 수익률 플러스 임대주택 등등 해서 수익률 1조 3천억 원. 자, 엄청나죠? 자, 무시 못합니다. 수익률을 약간만 줄여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희망 회로가 자, 일단은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최근에 분양했던 고덕광일 8단지, 14단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무려 33.8, 34, 33.4, 34 해서 자, 수익률을 줄일 여지가 충분하게 있구나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분양가는 딱딱하게 고정돼 있는 그런 계산된 가격이 아니다. 상당히 유동적이다. 맘만 먹으면 자, 민간 공공 분양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찌 됐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